자, 서비스 영어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 시작한 것이 학기 시작해서 3월달에 시작해서 벌써 13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나 또는 피드백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마지막 남은 3번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에 대해서 계속 문법상 그래머 포인트를 볼 텐데 여러분 교재 48쪽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형용사의 특수한 용법, 한정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순. 형용사가 분명히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한정적 용법일 때에는 바로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전치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치 형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전치라는 말과 반대되면 후치가 되겠죠. 앞전자 써서 전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원래 일반적으로 보통 형용사는 한정, 수식해주고자 하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의 성격상은 전치 형용사가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치가 아닌 경우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관사가 나와 있어요. 관사. 이 관사라는 품사가 팔품사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팔품사에 없으니까 관사는 넓은 의미에서 관사 형용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사 형용사가 나오고 관사 형용사의 끝은 명사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자꾸 설명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형용사는 그럼 어느 위치에 오느냐? 관사 형용사 다음에 명사 앞에. 이게 일반적인 어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관사 형용사가 나오고 끝은 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것은 형용사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형용사의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지시형용사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을 지시형용사라고 하고 지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지시형용사가 있고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this,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this 포함해서 멀리 있는 것 that, this도 that 아닌 것은 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시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지시사라고 포괄적으로 하고 지시사라는 품사는 영어 품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시하는 의미를 갖되 형용사로 쓰이는 것은 지시 형용사, 대명사로 쓰이는 건 지시 대명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대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한데 둘 중에 하나로만 쓰이겠죠?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지시 대명사는 지시사 혼자만 나와요. 디스 혼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시 형용사는 말 그대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끝이 명사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가 있어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게 수량 형용사죠. 그 다음에 대소, 크다, 작다. 이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성상, 어떤 걸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성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상. 그 다음에 신구,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신구예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상, 신구, 재료 이것을 합쳐보면 형용사는 크게 의미적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 형용사와 사실에 근거하는 형용사와 추측에 의한 형용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바로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앞쪽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순서 지시, 수량, 대소, 성상, 신구, 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둘로 나누면 이 대소, 수량, 지시는 판단에 의한 거죠. 판단.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체의 판단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라고 한다면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 힘이 덜하다. 그래서 명사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사실적이기 때문에 명사를 지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명사와 제일 가깝게 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판단에 근거한 형용사냐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형용사냐의 큰 구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an interesting book. 자, on을 쓴 것은 on 구별할 때 바로 시작하는 그 뒤에 명사가 형용사가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중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방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관사 어나 어는 그 뒤에 모음이 바로 오게 되면 형용사가 모음이 오게 되면 바로 뒤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으로 하고 자음으로 시작되면 어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interesting은 지금 이 지시, 수량, 대수, 성상, 신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것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추상적 의미예요. 추상적. 즉 판단에 근거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interesting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interesting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명사로부터 맨 먼 쪽에 이렇게 그럼 관사형용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붙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관사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관사형용사 끝은 명사, 걸 나와 있죠. 그러면 걸 앞에는 거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뷰티풀이 나왔고 이 뷰티풀이 그냥 뷰티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그래서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 베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first two first day of the week is Sunday. first 2 day. 그러면 day of the week 일주일의 날들 중에서 first 2 day 첫 이틀 two first day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to는 수량 형용사인데 수사는 두 가지가 있죠. 기수와 서수가 있습니다. 기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하나 둘셋 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수는 오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처럼 서수와 기수 또는 기수와 서수 이렇게 순서를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표시했어요. 자, to first day. 두 개의 그 첫날로부터 두 번째 날까지는 is Sunday and Monday. 일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사형용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those, that 좀 개념적으로 먼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먼 거리를 나타낼 때 that을 나타내죠.
그 대세 복수 형태가 도스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처럼 수량 형용사나 형용사들은 뒤에 오는 명사의 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럼 도스는 반드시 복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처럼 보이스 명사가 복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ose two. those는 지시 형용사, to는 수사 형용사, 수량 형용사죠. 수사. 그 다음에 tall, 크다, 작다, 대소를 나타내고 있죠. 거기에서 보이스. 자, 그러면 이 보이스를 수식하기 위해서, 한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의 형용사가 왔어요. 그 세 개의 형용사가 어떤 순서로 오느냐? 바로 이처럼 지시, 수량, 대소. 이게 지금 이런 순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ose two tall boys, 저 키 큰 두 소년들은 are her sons,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명사 앞에 오게 되는 일반적인 형용사. 우리가 보통 전치 형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치 형용사에 반대되는 개념은 후치 형용사죠. 즉 명사가 앞에 오고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경우. 자,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thing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거나 또는 one으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그 다음에 someone, everyone, no one. 이처럼 thing, body, one, 사물, 사람 이런 것을 나타냈을 때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후치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마시기에 차가운 것들을 좀 원합니다. 자, 차가운 음료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something이 후치 형용사가 아니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I want cold someth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thing으로 끝난 명사이기 때문에 thing으로 끝난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후치 형용사, 후위 형용사라고 합니다. 후위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he seems to know somebody. 자, body가 나왔어요. body가 나왔으니까 body로 끝난 명사는 형용사가 후위 수식을 한다. 후치한다. 이렇게 해서 important, 중요한 누군가를 he seems to know,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saw something, thing이 나왔어요. white, thing이 나왔으니까 white,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something whit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흰 뭔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여러 개 겹칠 때 명사 뒤에 두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식하는 형용사가 중요합니까? 수식되어지는 명사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보면 형용사는 말 그대로 단순히 수식하는 함정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문장 성분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그 개념을 알게 된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바로 수식되어지는 명사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형용사가 한정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여러 개 겹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명사를 앞세워 놓고 그 명사 뒤에서 여러 개의 형용사가 겹쳐서 쓰일 수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명사는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있지만 형용사는 한정적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일 때에는 문장의 성분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처럼 handsome, clever, and rich 이 부분은 단순 수식을 위한 형용사이므로 이것은 사실은 없어도 he is a gentleman 이걸로 하나로서 문장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보면 명사는 문장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형용사는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장의 성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식되어지는 명사가 더 중요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너무 길어지면 그 수식하는 형용사 부분은 뒤로 두는 경우가 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she is a girl 해놓고 걸인데 어떤 걸이에요? beautiful하고 kind하고 rich한 걸이에요. 근데 이 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문장을 완성했죠. she is a girl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수식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수식어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요. 길면 이 문장을 이루기 위한 문장의 성분이 와 있는데 어디까지가 문장 성분으로 완성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형용사는 뒤로 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he is a boy 10-year-old. He is a 10-year-old boy. 자, 차이점은 여기서 10 수사 형용사가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old가 나왔어요. 그런다면 이 10이라는 수사는 어때요? years하고도 이해했죠? 10이 복수를 나타내니까 10이라는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years old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10-year old boy. 이것은 10 수사 형용사, year 명사, 그 다음에 old 형용사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10-year old가 전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에서 우리가 지시사나 수사 형용사는 그 뒤에 복수의 개념으로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전체의 형용사는 일단 수로 따졌을 때는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10 수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따로따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수사 형용사에 의해서 years라고 연결되지만 여기는 10-year old boy처럼 10-year old까지가 전체가 수식하는 보이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로 된다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복수 형태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10-year old boy 이거 토익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형용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사 형용사 따로 명사 따로 형용사 따로 이렇게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위의 문장은 10 years old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10 years가 전체가 명사고 old가 형용사, 후치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구별하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량 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데 수사에는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수와 서수. 기수는 세는 숫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하고 단위수가 다르죠. 단위수가 다르서 우리는 셋씩 끊어서 얘기를 하지만 미국식은 영어식은 100 단위로 따르고 그 다음에 1000, 100 다음에 1000, 1000 다음에 100만, 100만 다음에 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억 8,654만 3,197. 자, 그렇게 되면 2억이죠. 그러면 여기 세 단위씩 끊어지니까 여기까지가 100예요. 그래서 286 billion 100만이죠. 100만. 그 다음에 543,000. 자, 여기까지가 1000 단위고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들이 286하고 또 543하고 그 다음에 197 여기서 보면 thousand라는 천의 단위 그 다음에 million이라는 100만의 단위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숫자가 복수이니까 당연히 복수로 millions, thousands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수의 단위로 쓸 때는 복수 취급하지 않는다예요. 그렇다면 millions나 thousands하고 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단위 수의 hundreds 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00 그러지 hundreds 하잖아요. 근데 hundreds 또는 millions 또는 thousands하고 s가 붙는 경우는 그 단위의 막연한 숫자 그러니까 hundreds 하게 된다면 수백, millions 하면 수백만, thousands 하면 수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서술을 읽어주는데 서술은 말 그대로 정관사 더가 붙어요. 왜 그럴까? 더가 붙는 이유. 자, 정관사 더는 잘 알다시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관사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관사가 붙는 이유는 순서는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가 오는 것이지 첫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오고 다섯 번째 왔다가 세 번째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는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서수는 first, second까지 하고 그 다음에 third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더가 붙고 숫자에 th를 붙이면 더 플러스 th 이렇게 되면 서수를 몇 번째 오는 수다라는 것을 표시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지금 라틴 문자로 to가 나왔죠. 여기도 to가 나왔고 5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냐면 월드워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드워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세계전쟁 이와 같은 개념을 쓰기 때문에 세컨드 월드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수로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수로도 읽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찰스 더 세컨드 사람 이름 두 번째 사람 왕위 이런 걸 나타낼 때에는 이거는 찰스 2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두 번째 찰스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찰스 더 세컨드 이렇게 해서 서술 얘기하고 그런다면 이 월드워 2나 또는 챕터 5와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월드워 2는 이처럼 서술을 읽어줄 수도 있고 기술을 읽어줄 수도 있고 서술로도 읽어 더 세컨드 월드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거 사람 이름을 나타낼 때는 2세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찰스 2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찰스 더 세컨드에서 서술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분수를 읽는 것이 있어요. 분수는 잘 아시다시피 분모분의 분자죠. 자 그랬을 때 분자는 1, 2, 3 기수를 읽어주고 분모는 서술을 읽어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자가 2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분모에 그러니까 서수에다가 s를 붙여준다. 서수에다가 s를 붙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없는데 이 특이하게 분수를 읽어줄 때 분모가 2 이상인 분수에서는 분자인 분모인 서술을 거기다 s를 붙여서 표현한다. 그래서 2분의 1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half 절반이에요. 그래서 a half 둘 중에 절반. 그 다음에 분자가 1이죠. 그러니까 1이니까 해놓고 1 해놓고 분자는 서수니까 third. 그 다음에 분자가 2예요. 그러면 2 이상은 분자는 서수 2로 읽어주고 분모는 third하고 복수로 s를 붙여준다.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1이죠. 그러니까 또는 1 해놓고 4니까 part 이렇게 해서 내부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 5와 3분의 2 과분수죠. 대분수예요. 대분수면 정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따로 띄어서 정수는 그대로 숫자를 읽어주고 5. 그 다음에 여기 2 thirds 3분의 2니까 5 and 2 thirds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을 읽는 방법. 자, 소수점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수를 읽어주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소수점 이하는 하나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점이라는 포인트 써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낱개로 10단위로 낱개로 2, 0, 5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205 또는 to note 5 to note 5 이렇게 읽어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0점 이상이니까 소수점 이상은 0이죠. 그래서 0.23 숫자를 하나하나씩 낱개로 읽어준다. 전화번호를 읽어주시 똑같죠. 자, 년도를 읽어주는 것은 두 자리씩 끊어서 합니다. 그래서 10단위로 1973 이렇게 읽어주고요. 자, 2000년대 바로
2000 또는 20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2년 우리가 2022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읽어요? 2022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낮게 읽어주면 되고 대신에 국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대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여기 국 하고 국에서 그 다음에 번호로 넘어갈 때에는 우리가 한번 pause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64 쉬고 3185 80. 그 다음에 시간은 그대로 9:30 a.m. 우리가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AM은 antimeridiem, anti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앞에라는 전, 이전이라는 의미의 접도 표현이고요.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PM은 포스트라는 지난, 이전의 지난. 그래서 anti와 post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금액을 얘기할 때는 $3, 여기 달러 표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파운드 표시죠. 이것은 원 표시고 그래서 $3 and 그 밑에 두 자리는 센트가 1달러는 100센트니까 센트는 두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대로 읽어주면 50 cents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6 pounds and 35 pence. 자, 영국 돈 파운드에는 그 센트와 똑같은 개념인 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35 pence.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말로 50,000,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페이지 7 하게 되면 일곱 번째 페이지. 그래서 the seventh page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lesson 3, the third lesson. 마찬가지로 앞에 서술 읽어주는 거고요. 거의 똑같아요. room, 객실 번호를 얘기할 때는 513 또는 513 이렇게 읽어주기도 해요. 두 자리씩 끊어서 끝에서부터 두 자리 끊어서 자 배수사의 용법 자 3 times를 붙여주면 돼요. 기수사에다 times를 붙여주면 배수사가 된다. 몇 배 as 기수사 times as 뭐뭐만큼 몇 배 뭐뭐만큼의 몇 배 as 뭐뭐 as의 몇 배예요. He has 3 times as many foreign stamps as I have. 내가 갖고 있는 것의 3배의 외국 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사, 기수, 그 다음에 times, 그 다음에 as, 뭐뭐 a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feel 10 times more tired than yesterday. more than 했으니까 이게 비교급이라는 얘기예요. 10배나 더 이렇게 되는 것이고 have as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수사 times 또는 as 부정의 수량형 형사 수를 나타내는 말 many 양을 나타내는 말 much 그것에 아주 적은 few a few와 a few는 둘 다 부정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few는 거의 없고 a few는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로 이루어진 명사는 복수 취급 not a few 적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고 only a few는 조금밖에 없어요. 단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much는 대신에 little 그 다음에 a little, not a little, only a littl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자 few people 이게 지금 벌써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가 복수가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can 쓴 건데 일반적인 동사가 온다면 그냥 복수 형태로 받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e need a few eggs. 자, a few 다음에 eggs. 바로 이 부정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복수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a little milk. a little은 milk를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not a few people 여기 believe하고 복수로 취급했으니까 believe 단수 형태가 아니라 believe가 나왔죠. 그 다음에 only a few people understood what he said. 여기서 마찬가지. 단지 몇 명만 그가 말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수를 얘기할 때 또 다시 number of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number가 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양에서는 did이 나왔어요.
그래서 a good deal 또는 a good number, a large number, a great number 이런 것이 다 많은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양을 나타냈을 때 a great good, a great deal of, a good deal of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quantity라는 말 또는 amount, 양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양을 나타내는 표현. 근데 많은 양을 나타내지만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수나 양에 달 수 있을 것은 a lot of와 lots of 또는 plenty of, all, no, some, enough 이런 것들이 수나 양에 다 쓸 수 있는 수량의 형용사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형용사 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